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트럼프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암살 사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이미 지금 그 말은 현실이 됐죠. 2주 안에 끝날 전쟁이 지금 2달 넘게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말이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향방이 결정이 나야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고개를 숙이고 휴전에 응할 건지 아니면 이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다른 재밌거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작년이죠. 2025년에 보수 진영의 우파 인플루언서가 암살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마가 진영의 핵심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인데요. 찰리 커크는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트랜스젠더 총기 규제에 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연에 참가한 질문자와 총기 난사 사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과정에서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들립니다. 그 총탄은 정확히 찰리 커크의 목을 관통했고 피격 직후에 다량의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시간 20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찰리 커크가 사망했음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암살 사건이 과거 헐리우드 영화의 특정 장면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게 차후에 밝혀졌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스네이크 아이즈입니다. 1998년에 개봉한 작품이고 주연 배우는 니콜라스 케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캐서방이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헤비급 챔피언 링컨 타일러와 호세 파시피토 루이스의 아레나 권투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투 경기 도중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역할을 맡은 찰스 커클랜드가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영화 속 찰스 커클랜드가 총격을 맞은 부위가 바로 목 부위입니다. 찰리 커크가 암살자에게 피격당한 그 부위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자, 그런데 유사한 부분은 총격을 맞은 부위뿐만이 아닙니다. 이 둘의 이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찰스 커클랜드 그리고 찰리 커크죠.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쪽의 랜드를 제거하면 찰스 커크 그리고 찰리 커크가 되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찰리 커크를 암살했던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용의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타일러였습니다. 스네이크 아이즈 영화 속 복싱 경기를 하고 있던 헤비급 챔피언 타일러와 이름이 똑같죠.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에이, 이름이 겹치는 거야.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지. 미국의 타일러는 우리 한국의 민수나 같은 그런 이름인데 이런 것만으로 이 사건과 영화를 연관 짓는 거는 너무 억측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공통점이 더 등장합니다.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날짜가 2025년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복싱 경기가 치러졌던 날짜가 바로 9월 10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살자의 범행 동기 또한 똑같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정치적 불만으로 암살을 계획하게 된 거죠.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영화 속에서 단순히 한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일치하는 거는 세 가지가 아니라 무려 5가지가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보다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게 현명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암살범의 이름, 사건의 동기, 그리고 범행 날짜, 마지막으로 피격당한 부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1차, 3차 암살에 대한 어떤 트위터리언의 암시, 이런 거를 연결해보면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혹시 이미 계획되거나 예고된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굵직굵직한 시나리오는 이미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서를 구석구석 숨겨놓고
우리가 차후에 그거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 같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게임의 큰 줄기, 거대한 시나리오는 개발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실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 세상일까요? 그 진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짓기 어렵지만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던 그런 게 사실은 거짓된 정보, 날조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뉴스,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검증해서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은 이게 어떤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의심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형 역할을 했던 어떤 배우가 FBI에 자수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가짜 조 바이든 배역이 연기를 했던 백악관 집무실을 정확하게 본뜬 그런 스튜디오가 공개가 됐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가짜 뉴스일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뉴스가 터진다는 것은 공화당 측에서 준비한 그런 가짜 뉴스일 확률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클론 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인 만큼 만약 이게 진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정보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